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철수 잼의 최연석 PD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월요일 밤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줬던 예능 프로그램 배철수 잼을 주목해 볼까요? 베테랑 DJ 배철수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계의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인생사를 음악으로 들어보는 뮤직 토크쇼 배철수 잼. 지난 2월 3일 첫 선을 보인 배철수 잼은 70년대를 풍미한 가수 이장희, 정미조 씨를 시작으로 명진 스님, 이현세 화백, 김명중 사진작가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7인의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진솔한 토크와 어우러지는 고품격 음악 무대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난 너를 찾을 수 있어. 네, 지난 월요일 8회를 끝으로 종영을 맞이한 배철수 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라디오 DJ 배철수 씨의 첫 TV 토크쇼로 방영 전부터 정말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철수 씨와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MBC 1995년도에 이제 예능본부로 입사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5년간 선후배로 잘 지내고 왔었어요. 그래서 뭐 창사 50주년 다큐멘터리 그 사진 다큐 두데이노라고 있었어요. 두데이노. 알고 있어요. 그 배철수 선배가 절대 야외 촬영하지 않는데 저 때문에 을지로 야외 촬영도 하고 배철수의 선거 캠프도 한번 기억이 납니다. 꼬셔가지고 또 그 이후에 저한테 아주 화도 많이 내시고 다시는 근데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교감이 있었고 더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기 전에 합시다. 당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아마. 두 분이 수염도 비슷하시고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네. 드네요. 좀 잘 맞아요. 네, 그리고 락 스피릿도 서로 통하고. 토크쇼 호스트에 대한 저의 이제 이해가 있으니까 어떤 그 장단점에 맞게 진행이라든지 그렇죠. 대본이라든지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궁금증을 풀어보기에 앞서서 위원들의 감상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배철수 잼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첫 회를 봤을 때는 배철수 씨만의 어떤 장점도 좀 덜 살아나는 것 같고 재미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음악적인 즉흥성 이러한 것들도 잘 찾아볼 수 없어서 좀 아쉬웠었어요. 근데 역시 회를 거듭하다 보니까 배철수 잼만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이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칫하면 좀 뭐 식상할 수 있는 유명인들의 이야기들을 다르게 풀어내셔서 배철수표 토크쇼로서 이 자리매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배철수 씨의 솔직한 입담은 뭐 워낙 유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해석해 주시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승훈 씨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에서 자신은 음악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약간 좀 추상적인 표현이었는데 이 딴따라에 할 줄 알았던 게 있거든요. 아, 쟤는 할 줄 알아. 쟤는 뭔가 알아. 그런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죠. 예, 최고가 되고 싶은 단계를 이미 지나친 거예요. 이미 최고를 넘어서셨으니까. 아, 역시 배철수 씨의 좀 관록이나 경험이 묻어나는 진행자로서의 어떤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그 어릴 적 살던 동네 어른이 돼서 다시 찾아간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어떤 토크쇼 느낌은 갖고 있으면서도 현대에 맞게 바뀐 동네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처럼 섬세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건데 그 LP판의 어떤 지직거림이라든지 이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나오네.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뭔가 돌파구 같은 음악이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볼거리, 들을거리가 요즘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깊이를 갖고 있었다라는 점.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회를 거듭할수록 배철수 씨만의 토크쇼 스타일이 잘 어우러졌다라는 평들이 있었는데요. 최연석 PD, 이런 평가들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와 연령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공감하는 또 부분이 음악이 아닐까. 네.
생각해서 좀 표현해 보고자 했는데 근데 약간 이번에 봉준호 감독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또 뭐 세계적이고 보편적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 이 프로그램 상당히 개인적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팝 음악을 통해서 저의 정서가 많이 또 만들어졌고 배철수란 분에 대한 존경 또 어떤 팬심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LP바 같은 데서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느꼈던 이런 감동 어떤 교감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혹시 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좀 녹이려고 했는데 또 그거를 이렇게 또 평을 또 좋게 해주신다니 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네, 굉장히 겸손한 그런 의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출연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철수 제매는 그동안 총 7명의 유명인이 출연을 해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쳐냈는데요. 토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위원들은 어느 출연자의 토크 에피소드가 가장 흥미로우셨어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 어떤 인생에서 접점이 좀 많은 편이 재밌더라고요. 이현세 씨 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동안이지만 사실은 까치와 거의 동시대를 살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앞에 까치 만화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늘 가서 이제 만화를 봤던 방이고 까치 만화방 옆에는 까치 당구장 있고 심지어는 까치 노래방까지 있을 정도로 까치라는 어떤 캐릭터가 제 세대한테 주는 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80년대 최고의 연예계 스타는 까치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신드롬 네. 정도로. 근데 요즘은 저희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누가 입고 나오는 옷 완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까치 그 캐릭터가 입은 옷이 그랬죠. 유행하고. 그래, 까치처럼 입고 다니고 막 그랬죠. 청바지에 일종의 그거는 저항의 한 아이콘처럼. 아이콘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까치제가 저 광고도 여러 편 찍었잖아요. 예, 많이 찍었습니다. 제가요? 저 까치가요? 까치가 찍었다니까요. 많이 찍었어요. 특히나 질문과 질문 사이에 그 자연스러움. 네. 아, 이거는 PD님이 병적으로 아주 완벽주의거나 아니면 아주 지독히도 섬세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뭐 완벽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못 되고요. 그 이현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말씀이 좀 어눌하세요. 그래서 원래 방송을 출연을 별로 안 하신 케이스인데 이 배철수라는 그 DJ에 대한 그 존경과 애정이 있어가지고 편안하니까 너무 그냥 술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랬고 사실 녹화가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질문과 답변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배철수라는 친숙한 어떤 선배랑 같이 나누는 어떤 정담의 분위기 이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런 어떤 현장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 혹시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데 편집이 돼서 못 나갔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방송 못 나가는 내용이 훨씬 많아서 이게 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승훈 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보기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뭐 예를 들면 가족 모임에 가면 신승훈 씨는 자기가 소외를 받는다는 거죠. 밑에 남동생이 훨씬 이쁨을 받는다. 트로트를 너무 맛깔나게 잘 불러가지고 그래서 자기 혼자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조용히 가족 모임에 트로트를 연습을 하는데 뭐 밀린다든지 뭐 악상을 얻기 위해서 뭐 가평, 양평 이런 데 막 다니는데 펜션들의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돼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재밌고 한 부분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맥락 속에 쭉 연결에 넣기는 애매한 부분도 또 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네. 저는 신승훈 씨 편을 보다가 그 신승훈 씨와 조용필 씨가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그 자료 영상이 나오잖아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조용필 형님 콘서트에 게스트로 저를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게스트 하는 거는. 근데 제 노래를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이렇게 그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저는 한편으로는 토크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자료 내지는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지 못한 자료 뭐 그런 것들도 있으신가요? 구하기 어려운
있는 자료 가지고 편집하니까. 솔직하시네요. 근데 이제 LP가 가끔씩 구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LP가 요즘 사라지고 제작을 안 하니까. 물론 MBC가 많은 LP를 보유하고 있는데 MBC에도 없는 거. 신승훈 편에 나왔던 그 알버트 하몬드 LP는 그 노래도 원체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노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규 앨범의 LP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수입판을 구매하려고 그러면 배 타고 오는데 뭐 한 달이 걸리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냥 없이도 음악 틀면 그냥 그만인데 뭔가 신승훈의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된 곡인데 그 LP를 딱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찾다가 그 LP 바에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어떤 곡을 많이 부르셨어요, 카페에서? 전통적으로 대전에 있는 통기타 가수들이 네. 유명한 카페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는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For the Peace of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음반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 정규 앨범이거든요. 이게 무슨 베스트 앨범 이런 데는 막 있는데 MBC 라이브러리에도 없어요, 이 앨범. 그럼 이거 어디? 이거는 상수동에 있는 LP 바에 가서 빌려온 플레이 한번 해보자고요.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그 LP바 상수동에 있는 사장님 절대 안 빌려주시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주셔서. 그 LP바 주인도 제야에 있는 DJ에 대한 배려로 아마 배 선배가 꼭 이거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수동 LP바에서 빌려온 LP입니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런 희귀한 LP의 그 자켓도 보는 재미, 또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사진작가 김명중 씨 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단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어서 저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우선 있었고요. 월드 스타들의 어떤 사진 그 순간들을 찍어내는 사진 작가이고 특히나 폴 맥카트니랑은 13년 동안 전속 사진가로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학 입시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했잖아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끝으로 그런 젊은이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 책도 그렇고 제가 강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실패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가는 걸 실패했기 때문에 유학을 떠나게 됐고 뉴욕으로 가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런던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영화과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진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대학에 IMF로 대학 졸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진 기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왔을 땐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신호일 뿐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길이 심지어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김명중 씨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섭외를 하셨는지 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 그때 배재엠의 게스트로 생각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배재엠의 공식 포토그래퍼로 쓸까 생각해서 만났는데 아주 진솔하고 너무 또 인간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젊은 친구들한테 또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또는 어떤 다양한 직업군 그런 배려 차원에서 게스트로 한번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때. 네, 정말 저도 처음에는 가수 위주의 섭외가 되겠거니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렇죠. 분야의 출연자들 나와서 의외다 그리고 반갑다라는 생각을 참 했습니다. 뭐 스님도 나오시고. 정말 매회 출연자들이 참 인상 깊었는데 꼭 섭외하고 싶었지만 출연까지 아쉽게 성사되지 못했던 유명인이나 어떤 그런 출연자가 있을까요? 그 봉준호 감독인데요. 원래 이제 봉 감독께서 배철수 음악 캠프는 벌써 몇 번 출연하셨어요. 그때 기생충이 반드시 주요한 상들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뭐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막 연락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해외 일정도 바쁘시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배철수 선배가 섭외해 주시겠죠. 그날.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분의 그 만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프로그램의 한 축을 이루는 음악 무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매회 음악 콘서트를 정말 안방 1열에서 즐기는 느낌이 들었죠. 실제 무대를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 모든 무대가 사실은 다들 네. 아주 최선을 다해 주셨고 양준일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작가들 회의 때 양준일 섭외를 해보는 게 어떠냐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뭐 다른 데서 하도 노출돼 있고 또 우리도 그 중에 한 명처럼 숟가락만 올리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그거 말고 본인의 진솔한 모습 마지막에 그 Sorry Seems to be the Hard 엘튼 존 노래 부를 때 그때 저도 좀 감동이 왔죠. What I wanna do to make love What have I gotta do to make you care 내 마음 안에 이제 그 싸움, 네, 그것을 이렇게 울리는 그런 노래 가사들이 선생님 제가 좋았었어요. So sad Why can't we talk it over Always seems to me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본인이 그 노래 그 깊이 그 가사나 이런 데 빠져서 몰입해서 부르는 이렇게 모습 그 사실 어쿠스틱 반주라는 게 가수의 거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줬고 다행히 연습할 때보다 또 훨씬 잘 불렀어요. 네? 다시 하기 우리 다시는 없거든요. 거기. 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아 좋았지만 다시 합시다. 왜냐면 이게 본인 흥도 떨어지고 그렇죠. 너무 잘 불러주고 네. 또 몰입된 어떤 그 표정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기억이 납니다. 양준일 씨. 네. 저는 이 배철수 잼만의 음악의 특성, 차별화를 잘 시켜줬던 그 시작점이 저는 공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야, 멋진데 이거. 오호.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공간이 주는 울림과 그 공간에 맞는 편곡 그리고 연주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 배철수 잼만의 음악으로 저는 탄생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정동 아트센터를 그 음악의 공간으로 사용하신 결정하신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 멋있잖아요, 장소. 되게 멋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구나. 외국에 보면 막 진짜 무슨 성 같은 데서 음악회도 하고 아주 오래된 건물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이 몇천루의 고층 빌딩들이 멋있는 데가 많지만 뭐 아주 경복궁이나 독수궁 이런 또를 제외하고는 그런 어떤 약간 역사적 장소가 좀 많지는 않은데 새롭게 그 리노베이션 될 때 가서 우연히 보고 기회가 되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토크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노래도 할 수 있고 특별한 음향 시설이 가미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현장에 있는 울림 자체로 좀 음악적으로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지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지난 추억에 빠져있네 그대여 방송을 나갈 때도 깨끗한 소리보다는 약간 그 현장에서 울리는 소리를 가급적 좀 그대로 좀 살려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 LP를 틀어주실 때도 보통 이제 그 현장 스피커 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현장에서 픽업한 소리를 그대로. 야, 이 성음 레코드에서 나왔네 이게. 응? 너무 좋다. 이 인트로부터 굉장히 그 세련됐어요. 그게
이야기하는 공간이나 그 순간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점도 있고 또 이 가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나무 바닥을 밟는 소리들이 살짝 나오거든요.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계산된 그 기획이 아니었나 싶을 만큼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그 라이브 무대가 나오거나 아니면 LP판을 틀 때 배철수 DJ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마치 TV로 옮겨온 것처럼 그 배철수 씨 DJ로서의 약간 그 텐션 업된 모습이 사실 좀 보였었어요.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인다고 뭐 우스갯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그 음악을 틀러 가시는 그 과정도 사실 보일 때 오히려 되게 신나 보이셨거든요. 요즘 이게 디지털은 그냥 검색해서 그 자리에서 클릭 한번 하면 바로 듣을 수 있죠. 근데 LP는 자켓을 찾아내서 닫고 그다음에 그 맞는 트랙에 올리고 이런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됐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틀면 그 사람의 진솔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약간 흥분하고 뭔가 같은 취미 또는 어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마음을 열게 하는 매개체였다는 생각이 그런 드네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명진 스님 혼자서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뭐 굳이 이야기를 길게 많이 안 해도. 예. 그런 면에서 좀 LP를 좀 더 그 길게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배철수 잼은 배철수 씨만의 깊이 있는 토크와 또 인상 깊은 무대 구성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시즌2도 기대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봉준호 감독님도 출연을 하셔야 되고 배철수 잼 다음 시즌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반응이 좋아서 배철수 선배는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하실 것 같고요. 할 마음은 당연히 뭐 있는데 또 편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장담은 뭐 할 수 없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할 생각입니다. 네. 배철수 씨와 제작진은 의지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철수 잼을 대표해 나온 최원석 PD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저는 재미라고 하는 단어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처음에 이게 음악에만 국한을 했었는데 이야기와 음악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새로운 재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재미 아닌가. 재미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진득하게 출연자의 인생하고 인생 노래를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좀 촘촘한 또 출연자들을 많이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시즌2가 만약에 편성이 돼서 방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너무나 새로움을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요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한 관심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라든지 어떤 노래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베테랑의 어떤 품격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뭐 힘드시더라도 배철수 선생님 체력뿐만 아니라 PD님도 좀 체력 관리 잘하셔서 시즌2를 꼭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정말 최원석 PD님이 출연을 하셔서 섭외 과정부터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또 위원들의 다양한 감상평 들으셨는데 오늘 함께한 소감은 어떠세요? 너무 이 방송이 너무 편안하게 배철수 잼보다 더 즐거운 잼처럼 잘 흘러가서 또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약간 긴장되잖아요. 이렇게 옴부스만 프로그램 나오면 말씀해 주신 거 다 잘 받아들여가지고 혹시 다음에 또 제작하게 된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긴장은 안 하셨어요. 네, 최원석 PD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대를 관통하는 진솔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깊은 울림을 선사한 배철수 잼.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